네, 따끈따끈한 북한 소식을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10월 도발설을 완전히 뒤엎고 한 달 넘게 의외로 김정은이 조용하죠. 조용히 있는 북한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답을 드리겠고요. 이 밖에 대대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패밀리의 문지기 집안, 이 재미있는 뒷얘기를 저희가 샅샅이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사실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ICBM급 미사일을 쏘느냐, 뭐 SLBM을 쏘느냐 말이 많았는데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18일 어제였죠. 네. 중국 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좀 조용히 넘어갔어요. 북한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처럼 만에 이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북한의 그 운동화 공장을 좀 방문한 일정입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이게 스포츠화 전문 공장인데 이제 지난 7월에 설비를 현대화한 최신식 설비를 그렇군요. 설치한 그런 공장입니다. 저렇게 네. 활짝 웃으면서 민생 행보, 이른바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신문이 무려 3면에 걸쳐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산화 비중이 87% 이상 보장됐다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구석에 지금 리설주가 보이죠? 잠깐만요. 이설주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기둥이에요. 저 뒤에 이제 신발 저 뒤에 있군요. 쪽에 얼굴이 예. 좀 보이는데 네. 좀 계속 사진이 지나가면서 보이시겠지만 리설주와 김여정이 지금 같이 동행을 이 시차를 같이 함께했습니다. 이설주와 김여정이 동시에 김정은을 수행했군요. 저 왼쪽 예. 뒤에 김여정이 좀 보였고 지금 바로 뒤에 리설주가 있죠. 이렇게 네. 오랜만에 여러 동행을 한 것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여러 번 노출된 바가 있어서 예.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움 말씀 주실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다 나으셨습니까, 교수님? 네, 다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교수님, 궁금한 네. 게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사실 도발설 계속 있었는데 뭐 그건 조용한 것 같고 뭐 계속 사실 이거 좀 의외잖아요. 운동화 공장을 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설주, 김여정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오히려 떠들고 막 쏴대겠다고 이러고 북한을 미국을 협박하면서 트럼프하고 맞짱 뜨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그때보다 저렇게 조용한 행보가 이미지를 딴 데 돌리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지금 미국의 최고의 전략 자산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도 와 있고요. 핵추진 와 잠수함을 있고요. 비롯해가지고 예. 뭐 랩터, F-22로 다 전략자 최고의 무기들은 다 왔다고 하는데 네. 저런 지금 북한 사람들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압박과 미국의 압박이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잘못해서 이제 한 발만 잘못 쏘게 되면 맞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게 되면 예. 미국의 여론도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조심한 것 같지만 저렇게 이미지를 바꾸고 또 자기 가족들끼리 다니잖아요 지금. 예. 뭐 이설주라든가 김여정이하고 김여정. 같이 대동해서 다니는 건 부드러운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 부인하고 여동생 데리고 다니면. 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함부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할 거다. 미국이 그렇군요. 때린다고 해도 함부로 때리지 못할 거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설주가 셋째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39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어디 군부대도 아니었고요. 류원 신발 공장이었는데 노은지 기자, 생각해 보니까요. 김정은이 우리 운동화 정치라고 한번 좀 표현해 볼까요? 운동화로 이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지금 모습이었죠? 보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현장을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정은이 신고 있는 신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청색깔의 어떤 이제 운동화 몸체에 흰색 밑창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인데 바지는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 예. 운동화가 잘 안 보여요. 손이 넓어서 좀 가리긴 했는데 확실히 운동화를 신는 건데요. 네. 저게 신의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명 신의주 운동화라고 해서 외국산이 아니라 국내산 너무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면서 그 착용을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 지금 보는 것도 또 운동화 공장을 방문한 모습인데 그렇군요. 국산품을 상당히 뭐 애용을 하고 자기도 직접 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어떤 이제 삶을 좀 돌보는 이런 민생 정치를 계속 인민 사랑하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걸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운동화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교수님, 저 사실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국산 운동화가 품질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광고하고 싶은 게 김정은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김정은이 신고 다니는 저 운동화는
북한 주민들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옛날부터 이제 네.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다 알겠지만 신의주에서 나오는 운동화가 네. 저희도 그거 구하는 게 제일 제일 고급 운동화로 생각했거든요. 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고요. 그것도 생고무가 들어간 흰 생고무가 들어간 저 운동화인데 저 신의주 운동화 공장에도 구호 직장이나 구호 작업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가족들한테 올라가는 그 제품이 구호 작업반인데 거기서 뭐 특수하게 제작했다는 것보다 좀 품질도 더 좋게 일반 네. 운동화보다 더 좋게 만드니까 아마 네. 질은 좋겠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저기에 나오는 모든 운동화에 들어간 생고무라든가 면이라든가 그 자재, 원자재가 예. 북한에서 생산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디 다 수입이죠. 중국 같은 데서 들여오는 그렇죠. 겁니까? 원료를 다 수입해. 어. 그러니까 신의주 운동화 공장 자체가 예. 북한에서 나오는 원료는 단 한 가지요. 생고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북한은 생고무 생산 못 하거든요. 다 수입을 해야 돼요. 뭐 인도에서 그때는 생고무를 생산했는데 수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저 운동화 공장도 그렇고 화장품 공장도 그렇고 네. 모든 원료가 다 수입 원료를 쓰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저렇게 광범위하게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건 오대성과 조달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운동화는 왠지 좀 이렇게 운동화 쿠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만듭니다. 예. 그쵸? 저는 궁금한 게 어. 이 깔창 같은 걸 쓰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보면 이제 운동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아이들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아이들 중에 뭐 어디 지역에 지방에 사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상류층의 자식들 같은 경우는 강병규 기자 네. 평양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생산되는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면서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몇몇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그런 심증으로만 알려졌던 게 확증이 됐죠. 지금 잠깐만요. 동그라미 이 사진이군요. 예, 지금 저 동그라미 쳐놓은 신발 자세히 보면 익숙한 로고가 보이지 않으세요? 나이땡이네요. 나이땡. 나이땡인데 이게 미국에서 만드는 아.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 거잖아요. 이 그리고 우산은 뭡니까 또 우산? 미피라는 캐릭터인데 네덜란드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예. 미피 우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이 될 것 같은 그런 장화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익숙한 뭐 사실 북한 내에서 이제 상류층들이 이제 해외에서 만든 그런 제품을 쓴다는 건 좀 익숙하잖아요. 특히 김정은요 학창 시절에 이제 나이땡 말씀하신 그 미국 회사 나이땡의 운동화 200달러씩이나 하는 한 켤레를 뭐 일단 수집하는 걸로 좀 유명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고 아예 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할 정도로 이제 상류층을 위한 것들은 좀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 최근에 특별 지시를 하나 시청자 여러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걸 지시했을까 봤더니 재밌는 지시입니다. 강병규 기자. 네. 김정은이요. 북한의 모든 아동과 학생들에게 이것을 꼭 하나씩 지급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하나씩을 다 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초, 중, 고 학생들 그러니까 따지면 북한 내 100만 명 있는데 이 100만 개, 축구공 100만 개를 1인당 하나씩 선물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하면 가장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축구광이잖아요. 축구광이죠. 예, 뭐 특히 박지성이 뛰었던 걸로 유명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팬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북한 여자 축구는 2016년에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하기도 했었고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월드컵에 이제 본선에 남자 축구팀이 진출하기도 했었고 네. 축구를 이제 한창 키우는 그런 작업에 있는데 이런 축구공을 선물하면서 이제 그런 민심을 어떻게 좀 잡아보겠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축구공 하면 좀 특수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이어 붙이고 하는 고무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성산이라는 그런 축구공을 만드는 실제로 공을 만드는 공장의 모습이네요. 예, 2016년 공장인데 당시에 김정은이 이렇게 창고에 축구공이 가득 쌓여 있다. 축구공 예. 배구공이 가득 쌓여 있다. 정말 기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정작 실제는 이제 축구공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조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100만 개의 축구공을 선물한다는 게 사실상 꿈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 개요? 100만 100만 개요. 아, 예. 김정은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 북한이 김정은이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발 의지를 또 한편으로는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쏟아냈는데요. 그 육성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미국 때문에 핵무력을 오늘의 경제로 강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U.S. dared to formulate a plan and the staged exercise of decapitation operation and the secret operation aimed at removal of our supreme leaderships. The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where the attention of the world is focused, has reached the touch and go point. A nuclear war may break out any moment. 근데 이제 저게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요. 노은지 기자 좀 우려스러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 북한이 군 그리고 뭐 국가 보위성 요원들 실제로 그러니까 총을 쏠 수 있는 실탄을 지급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사히 신문 보도로 알려진 건데 네. 외신에서는 지금 북한의 상태가 준전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준전시 상태.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네.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제 우리 그 한반도 근해에 와 있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 방한을 할 동안 이 레이건함도 계속해서 머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실탄이 지급되는 건 국경 경비나 전선에 배치된 부대들에만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군과 그다음에 비밀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 보위성에 지급을 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네. 지금 북한이 상당히 조금 위협을 느끼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북한 얘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솔깃할 재밌는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대대로 백두혈통 김씨 일가의 문지기로 알려진 다름 아닌 최룡의 일가와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 다름 아닌 김정은의 얘기인데요. 귀가 솔깃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최룡의 아들 최현철이죠. 최현철. 최룡의 아들 김정은이 살렸다. 무슨 얘기야 하실 것 같은데요. 2013년 봄으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이제 두 대인데요. 자전거가 한 대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는 한 남성이 있었고요. 이 한 자전거 뒷자리에 최룡해의 아들 최현철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군용 트럭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군용 트럭이 자전거를 친 거죠.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게 누군가 이렇게 신원을 조회하다 보니까 최룡해의 아들 최현철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사실을 병원이 인지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 최룡해의 아들은 일반 병원이 아닌 북한의 최상위층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공화 진료소로 긴급 이송이 됩니다. 이 사실을 새벽에 김정은이 자고 있다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최룡의 아들이 봉화 진료소에 실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정은이 지시하기를 여기 적혀져 있는 이대로입니다. 무조건 최룡의 아들 최현철을 살리라오. 살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이 뒷얘기가 처음 공개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최룡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이렇게 금수저의 덕을 보고 이렇게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새로 알려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취재한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가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교 출신의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잠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김정은이 최룡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북한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5년 내에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지 않고요. 특히나 더욱 놀라운 점은 새벽 4시에 봉화진료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룡의 아들의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가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새벽 4시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병원 의료진에서는 완전히 뭐 이상이 걸린 상태인데 최 씨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까 무조건 살려내라 네. 해가지고 그때 사고는 2명이 당했습니다만은 그 한 명만 그러니까 최룡의 아들 최현철만 살려내고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모란봉 구역 조직부 지도원이었는데 예. 이 사람은 그냥 뭐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습니다. 일반 병원은 좀 더 상태가 나아지고 버티지 못했는데 네. 이 최현철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살 수가 있었는데 북한의 최고의 예. 모든 그 의료진과 그리고 그렇군요. 약품들이 동원돼 가지고 42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뭐 저녁이나 뭐 오전에 달려왔다면 모르겠는데 네. 새벽 4시에 왔다는 건 자다가 일어나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새벽 4시에 올 정도면 새벽 4시에. 아, 예. 예.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왔다는 거는 이거 살리지 못하면 의료진들이 또 뭐 그게 처벌 안 받겠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아마 살려냈던 것으로 그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룡의 아들 최현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군용 트럭에 치여서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봉화 진료소로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네, 승합차. 승합차. 예. 그러니까 예. 봉화 진료소로 옮겨졌고 새벽 4시에 김정은이 그 병원까지 직접 찾아왔고 꼭 살려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42일 만에 그러니까 42일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가 된 거죠. 사실상 죽을 고비에 놓였던 최현철이요. 의식을 차린 거죠. 이후에 북한에 있는 그 좋은 요양서 같은 데를 다니면서 네.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해 말에는 그 싱가포르까지 가서 고막 수술까지 받았는데 네. 이거는 최룡해가 지금 북한이 2인자라고 해도 최룡해 마음대로 아들을 싱가포르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결정은 김정은이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만큼 최룡해의 그 가문을 말하자면 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최현철은 장가도 안 간 미혼이었거든요. 네. 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최씨 집안의 배를 잇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전화 상태가 썩 그렇게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이 어떻습니까? 주 기자 우리가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 예. 사실은 김정은이 새벽 4시에 저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였으면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 김정은이를 옹립한 게 최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성택을 제거할 때도 최룡이가 가장 앞장섰듯이 사실 김정은이는 최룡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자기 기반이 전무했던 때 아닙니까? 201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아버지 때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때 오진우가 자기가 차 몰고 가다가 예.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제 인사불성 상태였는데 그 사람을 기동순찰 일반 경찰 교통경찰이 바로 이자 최현철이처럼 평양 제1병원이 모란봉구역에 있는데 거기다 옮겨놨는데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용체호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일이 새벽에 그 평양시 제1병원에 방문했고요. 그리고 바로 봉화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프랑스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건재할 수 있었는데 최룡해도 마찬가지죠. 최룡해가 아니면 최룡의 아들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차 그 치료를 한 다음에 싱가포르까지 가서 치료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김정은이 아마 최룡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최룡의 아버지가 최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그 혁명 원로 1세들의 자녀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한테 충성을 하게 하고 자기 집안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최룡의 아들 최현철과 관련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노은지 기자 짧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바로 그 황해북도 개풍군의 농촌마을에서 포착이 된 사진인데
보시면은 저게 약간 초가지붕 같은 느낌인데 위에 얹어져 있는 게 그 태양광 패널을 올린 모습. 빨간 원 안에 있는 게 태양광 네, 패널입니까? 빨간 판 안에 예. 있는 게 뭐 우리들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북한에 저런 지붕이 얹어져 있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력난 때문에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집에 백열등을 좀 켠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해서 전력 수급, 자급자족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 저런 걸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전기를 만들어 쓰는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딴 데 돌리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에 지금 미국의 최고의 전략 자산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도 와 있고요. 핵추진 와 잠수함을 있고요. 비롯해가지고 뭐 랩터, F-22로 다 전략자 최고의 무기들은 다 왔다고 하는데 네. 저런 지금 북한 사람들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압박과 미국의 압박이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잘못해서 이제 한 발만 잘못 쏘게 되면 맞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예. 미국의 여론도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조심한 것 같지만 저렇게 이미지를 바꾸고 또 자기 가족들끼리 다니잖아요 지금. 예. 뭐 이설주라든가 김여정이하고 김여정. 같이 대동해서 다는 건 부드러운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 부인하고 여동생 데리고 다니면. 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함부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할 거다. 미국이 그렇군요. 때린다고 해도 함부로 때리지 못할 거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설주가 셋째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39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어디 군부대도 아니었고요. 류원 신발 공장이었는데 노은지 기자, 생각해 보니까요. 김정은이 우리 운동화 정치라고 한번 좀 표현해 볼까요? 운동화로 이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지금 모습이었죠? 보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현장을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정은이 신고 있는 신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청색깔의 어떤 이제 운동화 몸체에 흰색 밑창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인데 바지는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 예. 운동화가 잘 안 보여요. 폰이 네, 넓어서 네. 좀 가리긴 했는데 확실히 운동화를 신는 건데요. 네. 저게 신의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명 신의주 운동화라고 해서 외국산이 아니라 국내산 너무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면서 그 착용을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 지금 보는 것도 또 운동화 공장을 방문한 모습인데 그렇군요. 국산품을 상당히 뭐 애용을 하고 자기도 직접 신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어떤 이제 삶을 좀 돌보는 이런 민생 정치를 계속 인민 사랑하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걸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운동화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교수님, 저 사실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국산 운동화가 품질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광고하고 싶은 게 김정은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김정은이 신고 다니는 저 운동화는 북한 주민들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옛날부터 이제 네.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들 은 아마 다 알겠지만 신의주에서 나오는 운동화가 네. 저희도 그거 구하는 게 제일 제일 고급 운동화로 생각했거든요. 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고요. 그것도 생고무가 들어간 네, 따끈따끈한 북한 소식을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10월 도발설을 완전히 뒤엎고 한 달 넘게 의외로 김정은이 조용하죠. 조용히 있는 북한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답을 드리겠고요. 이 밖에 대대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패밀리의 문지기 집안, 이 재밌는 뒷얘기를 저희가 샅샅이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사실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ICBM급 미사일을 쏘느냐, 뭐 SLBM을 쏘느냐 말이 많았는데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18일 어제였죠. 네. 중국 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좀 조용히 넘어갔어요. 북한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처럼 만에 이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북한의 그 운동화 공장을 좀 방문한 일정입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이게 스포츠화 전문 공장인데 이제 지난 7월에 설비를 현대화한 최신식 설비를 그렇군요. 설치한 그런 공장입니다. 저렇게 네. 활짝 웃으면서 민생 행보, 이른바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신문이 무려 3면에 걸쳐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산화 비중이 87%. 흰 생고무가 들어간 저 운동화인데 저 신의주 운동화 공장에도
구호 직장이나 구호 작업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가족들한테 올라가는 그 제품이 구호 작업반인데 거기서 뭐 특수하게 제작했다는 것보다 좀 품질도 더 좋게 일반 운동화보다 더 좋게 만드니까 아마 네. 질은 좋겠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저기에 나오는 모든 운동화에 대한 생고무라든가 면이라든가 그 자재, 원자재가 예. 북한에서 생산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디 다 수입이죠. 중국 같은 데서 들여오는 그렇죠. 겁니까? 원료를 다 수입해. 어. 그러니까 운동화 신우주 운동화 공장 자체가 예. 북한에서 나오는 원료는 단 한 가지죠. 생고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북한은 생고무 생산 못 하거든요. 다 수입을 해야 되고 뭐 인도에서 그때는 생고무를 생산했는데 수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저 운동화 공장도 그렇고 화장품 공장도 그렇고 모든 원료가 다 수입 원료를 쓰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저렇게 광범위하게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건 오대성과 조달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운동화는 왠지 좀 이렇게 운동화 쿠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만듭니다. 예. 그쵸? 저는 궁금한 게 어. 깔창 같은 걸 쓰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보면 이제 운동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아이들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아이들 중에 뭐 어디 지역에 지방에 사는 그 이상 보장됐다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구석에 지금 리설주가 보이죠? 잠깐만요, 이설주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기둥이에요. 저 뒤에 이제 신발 저 뒤에 있군요. 쪽에 얼굴이 예. 좀 보이는데 네. 좀 계속 사진이 지나가면서 보이시겠지만 리설주와 김여정이 지금 같이 동행을 이 시차를 같이 함께했습니다. 이설주와 김여정이 동시에 김정은을 수행했군요. 저 왼쪽 예. 뒤에 김여정이 좀 보였고 지금 바로 뒤에 리설주가 있죠. 이렇게 네. 오랜만에 여러 동행을 한 것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여러 번 노출된 바가 있어서 예.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움 말씀 주실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다 나으셨습니까, 교수님? 예, 다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교수님, 궁금한 네. 게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사실 도발설 계속 있었는데 뭐 그건 조용한 것 같고 뭐 계속 사실 이거 좀 의외잖아요. 운동화 공장을 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설주, 김여정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오히려 떠들고 막 쏴대겠다고 이러고 북한을 미국을 협박하면서 트럼프하고 맞짱 뜨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그때보다 저렇게 조용한 행보가